이제 제 좀 걱정스러운 게 딸이 좀 이렇게 자제력이 없어요. 자제력. 중독이 된 것 같아요. 딸이 중독? 뭐에 중독? 저 중독? 쇼핑에 쇼핑 중독? 사도 한두 개를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를 아이고. 색깔마다 다 사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걸 어느 순간에 책상 밑에 이만큼 쌓여있고 또 어느 날 들어가면 또 이만큼 쌓여있고 안 뜯은 게 아, 포장도 안 떼든 게. 지금 이 안에 다 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다 개봉하지도 돼 있어요. 않은 가방이 있네요. 저는 명품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가격이 좀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얘 딴에도 저 딜 아니야? 두 개 산 거예요? 그거를 막 몇십 개를 산 거예요. 왜? 왜? 한참 이제 병적으로 할 때는 자기는 이제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해줬죠. 딱 돈 엄마가. 800을 딱 갚아주고 800? 안 하기로 하고 다음날 됐는데 또 얘기를 하더니 500인가 700인가를 또 했어요. 아, 계속 이제 좀 악순환이구나. 그만 좀 이런 거 가지고 돈 가지고 좀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보통 문제는 아니고 이게 약간 좀 심각한 수준에서 조금 다뤄야 될 부분인데 혹시 이 주인공 오셨나요? 이거 어머니가 신청하신 것 같은데? 어머니 계시- 어디 계세요? 아, 예, 어머니. 네. 나 얘기를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네, 지금 방 사진을 보고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인 거죠? 지금 제품도 저게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라고요? 네. 화장품 말고 가방 말고도 선글라스 같은 것도 많고 선글라스도 있고. 네. 옷도 그렇고 네네.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싸웠는데 네. 립스틱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섞어 써도 되고 쓸 게 너무 많은데 립을 산 거예요. 또. 그것도 4개나. 아, 4개나. 아, 이게 병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겠구나 할 정도까지 느낄 정도 됐으니까 이거 심각한데? 아니, 일단은 저희 어머니 먼저 잠깐 앞으로 좀 모시죠. 네네네. 이거 심각해. 지금 딸이 직장이 있죠? 네. 그럼 벌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범위 이상을 써버렸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로 빼줬다가 또 받고 또 해주고 이게 돈이 네. 저한테서 너무 많이 나갔어요. 엄마에게서.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주신 돈이 얼마나 돼요? 몇천 원 갔을 거예요. 몇 천은. 어, 급할 때만 계속 이렇게 됐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이혼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나오면서 애는 아빠랑 있다가 거기서도 돈 쓰임이 안 돼서 아빠한테 솔직히 쫓겨나듯이 나온 거예요. 저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저도 빚이 좀 있었어요. 아.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네. 나 너 돈 해줄 돈 없다.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나도 내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네. 하니까 네가 벌어서 네가 쓸 수 있는 데까지 해라. 네.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네. 그러면 어머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딸 얘기를 또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혹시 따님 오셨나요? 따님. 안녕하세요. 저기 우리 따님 어머니께서 이 자리 이제 함께 하고 계신데 여기 지금 왜 두 분이 같이 계신지 혹시 아세요? 충동적인 그런 구매 때문에 네네. 엄마께서 좀 고민이 있으셔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본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거를 이렇게 다 한 번에 지르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요? 아, 그게 스트레스 해소법인가 보다. 그렇구나. 혹시 본인 개인적인 빚 같은 거 있어요? 3, 4천? 3, 4천?
그 빚은 무슨 빚이에요? 이제 제가 카드값을 대출하느라고 이제 카드깡을 할 때 카드깡을 할 때. 카드깡이구나. 아, 그러면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달라져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잘 잘 모르겠어요? 아휴, 이거. 참. 그게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봐. 문제는 소비를 하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범위 안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엄마에게 계속 빚이 생겨나고 엄마에게 계속 돈을 받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그전에도 알고 있지 않았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왜 이건 멈추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한번 이렇게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터지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저 혹시 그 손에 이렇게 뭐 붕대 같은 거 감고 있는데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뭐 그런 거에 관련이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타투를 좀 했는데 아.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은 제가 귀를 뚫거나 아니면 타투를 하고 그때 한창 타투를 좋아했었어서 타투를 하거나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코도 지금 뚫었고요. 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볼 때는 이 사람의 충동성이라고 하는 게 딱 소비 하나로 제한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혹시 연인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 전에 연인에게는 어떻게 대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약간 올인하는 편이라서. 오리. 그거 무서운 거. 올해는. 네. 진짜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준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기념일 같은 거는 네. 다 챙기고요. 뵙진 않았지만 그쪽 부모님들 선물까지나 아니면 형제 자매 선물까지도 형제자매까지. 형제자매까지. 혹시 복지 사세요? 돈 많이 들겠다. 돈 많이 들겠네 진짜.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지난번 마지막 연인하고 네. 교제할 때는 선물 비용으로 얼마나 썼을까요? 그거는 한 몇 천 썼을 거예요. 몇 천요? 네. 아니 그렇게 많이 들어요? 아니 그러게. 교제할 때? 아니 그러면 그 연인은 그 남자는 몇 천만 원어치 선물을 하고 그랬어요? 아니요. 아유. 그게 다 빚으로 남지 그게. 이런 사람들을 호구라고 불러요. 호구라고. 엄마는 진짜 속 터지겠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호구인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호구 탈출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에 한두 번 호구 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타인을 위한 선물이었다면 지금은 나를 위한 선물로 지금 이거저거 막 동일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냥 사는 게 목적이지 쓰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네, 맞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빚져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 빚은 지금 엄마에게서 나오고 있죠. 네. 이 엄마께 말씀드릴게요. 이 딸한테 왜 계속 돈 줘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네,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거의 일도 못 하고 네. 이제 몸은 퉁퉁 부어 있고 제가 새벽에 막 수시로 아프니까 네네. 항상 저한테 달려오는 건 애였거든요. 아, 근데 거의 보호자식으로 이렇게 했죠. 보호자로. 네, 그러니까 네네. 전부 돈이라고 해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빚도 막 내서 줘도 돼요? 그거는 안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하면? 제가 힘들 때 제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내가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이 떠나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제가 남편도 저 돌보지 않겠다고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딸은 직장 생활하면서 저한테 제가 따로 살면서 새벽에 저를 재워놓고 또 출근하고 저녁 때 또 들려서 해놓고 가고. 자, 그러면 딸에게 주는 그 돈은 간병비예요? 간병비라기보다 제 마음이. 마음이에요? 네. 보세요. 어머니 보세요. 이 딸이 연인과 어떤 관계인지 보세요. 이 사람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절실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으로 다 줘요. 이 엄마, 내 딸이 내게 너무 필요해. 모든 것으로 다 줘요. 딸과 엄마는 지금 호구모녀란 말이에요. 닮았다. 아, 똑같네. 이분 두 분들 이제 검사한 게 있어요. 이게 TCI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따님은 자극 추구가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오? 즉흥적 즐거움, 나한테 바로바로 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충동성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엄마는 자율성이 3점이에요. 이 얘기는 엄마도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위험 회피가 96점이 나왔어요. 사실 누군가 나를 떠날까 봐 생기는 일종의 유기불안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은 뭐가 제일 부족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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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제일 간절하죠? 엄마는 어때요? 저도. 사랑. 서로에게. 사랑이 간절하죠? 구멍이 이렇게 나 있단 말이에요. 딸 심정에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엄마 심정에도 구멍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 구멍을 메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하냐? 이게 어떤 식으로든 메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건으로 메우건 뭘로 메우건 메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물건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 지금 두 사람은 빚을 내어가지고 나의 안전함을 돈으로 메우고 있거든요. 절대 안 치워주는데. 그럼, 절대 못 절대로. 치워주지 물건. 이 집이야말로 샴쌍둥이처럼 붙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서로 기생하는 거고 있거든요. 상호 기생이에요, 이거는. 저는 두 분이 같이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두 분은 각각 사셔야 될 겁니다. 이 딸이랑 계속 같이 살죠? 이렇게 둘이 같이 늙어 죽을 거예요.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저런 상황이면 같이 살려고 같이 사는 게 더 맞아, 좋다고 나을 것 생각하는데. 샴쌍둥이는 말입니다. 수술을 해야 떨어져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두 분이 너무 좀 빚도 많고 그래서 따로 떨어지기가 쉽진 않지만 독립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네. 어머니, 이 딸 보호자죠. 너무 중요하죠. 그죠? 이 딸 이렇게 계속 퍼주잖아요. 나중에 완벽하게 신용불량자 될 겁니다. 먼저 멈추셔야 돼요. 그래야 이 딸을 보호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딸 이렇게 계속 쓰다가 나중에 진짜 큰일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님, 엄마 돈을 막 쓰고 있잖아요. 이거 정상적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네. 지금 본인이 뭘 하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엄마의 남은 노후인데 노후를 완전히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거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따님은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다른 건 저는 하라고 얘기 안 해요. 본인이 엄마 돈을 안 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방정리 시작하세요. 방정리만 시작하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진짜 중요해. 맞아. 정말. 여러분 인생이 힘들죠? 그럴 때 물리적 정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딱 정리되는 순간 일종의 성취감을 딱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 정리가 일부 되는 거거든요. 공간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마음과 사랑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집에 있는 딸 물건 다 갖다 버리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쓰레기집 증후군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예요. 내 심리적 빈 공간은 무엇으로든지 채워야 되는데 꽉 차 있어야지만 안심이 되거든요. 이거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가? 두 분은 공백을 메우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근데 둘은 서로에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이 직장 끝나시고 오히려 다른 곳에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들어오시지 마시고요. 저는 따님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좀. 채우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식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조금 더 건강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공부를 좀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참 좋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표정도 어머니의 표정이지만 따님이 이 결심을 제가 볼 때는 저하고만 한 게 아니라 본인 자신하고 했고 어머니하고 했고 우리 모두하고 했잖아요. 저는 잘 지키실 것 같아요.